네,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4편이죠. 제3보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3보험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3보험의 정의를 보시면요. 생명보험의 정액보상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이 합쳐져 있는 그레이존이다. 그래서 우리가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회색존이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2003년 8월에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최초로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법 체계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되는데요. 생명보험 영역에서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보험, 요게 이제 생명보험이고, 손해보험에서는 실손 보상적인 급부, 그리고 소득 상실 보장이라든지 질병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형태의 보험으로서 제3보험이 이제 법의 체계에 편입이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구분이 있어요. 이 구분은 계속 나올 거고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제3보험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상해보험, 두 번째 질병보험, 세 번째 간병보험 해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합친 요 세 가지가 제3보험에 해당이 된다. 시험 문제에는 다음 중 제3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이 이외의 걸 하나 넣고 골라라. 이런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해, 질병, 간병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상해보험이 나오죠. 상해보험은 이제 손해보험 영역에서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첫 번째, 우연해야 되고요. 고의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급격해야 되고요. 천천히 발생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외래 사고여야 되죠. 몸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해하면 세 가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 요걸 기억하시고요. 그걸로 인한 어떤 치료 비용 같은 것들을 보장하는 것이 상해보험이고요. 질병보험은 상해가 아닌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질병의 진단이라든지 입원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통원과 관련된 비용을 보상할 거고요.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간병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치매라든지 일상생활 장애 상태 등의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보장하는 것을 우리가 간병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제3보험에는 상해와 질병보험만 해당한다. 틀린 지문인데 이런 거 이외에도 다른 걸 하나 넣어서 뭐 이런 보험, 이런 보험이다 나열할 때 세 개가 아닌 거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고, 밑에 보시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준비하기 위한 연금 자금을 마련하는 보험이 제3보험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가장의 사망 시 가족들의 경제적 공궁을 해결하기 위한 보험이다. 위에 거는 연금보험이고요. 밑에 거는 종신보험이죠. 둘 다 생명보험의 영역이고 제3보험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법상 지위를 한번 살펴보면요. 제3보험은 제일 중요한 게 상법에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법에는 제3보험이라는 용어가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법에도 존재한다 이런 질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법에는 없고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상법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만 정의하고 있고요. 간병보험은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3보험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인보험은 생명보험 플러스 상해보험 플러스 질병보험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상법상의 생명보험의 경우에 15세 미만자라든지 심신상실자라든지 심신박약자라든지 이렇게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망을 사고로 하는 계약, 사망보험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 아닌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실이나 박약자인 경우에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 또는 그분이 단체 보험 안에 하나의 피보험자로 속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15세 미만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사망보험은 금지다. 기억해 주시고, 간혹 좀 이제 유치한 문제이긴 한데 신용불량자의 사망보험은 금지하고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3개, 15세 미만, 박약,
상실 3개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질병보험은 상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질병보험이 아니라 간병보험이 분류되지 않고 있고요. 보험업법에서는 간병보험에 대한 정의가 없다. 상법에 없고 보험업법에는 있고요. 질병보험은 손해보험과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죠. 손해보험이 아니고 이런 식의 지문들도 조금씩 바꿔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보험업법상에서는 우리 제3보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제3보험을 독립된 보험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3가지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생명보험에서는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으로, 손해보험에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보험에는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거 있죠. 3개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3가지를 제3보험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제3보험은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제3보험은 뭐 생명보험의 한 부분이라거나 손해보험의 한 부분이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고요. 제3보험 사업이 가능한 보험사는 별도로 제3보험사를 설립하거나 아니면 해당 보험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가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는 제3보험을 겸용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3개의 경우 가능한 거죠. 독립된 제3보험회사, 허가를 받은 생명보험회사,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연금 전문 판매회사 이렇게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제3보험에 대한 모집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질문 간혹 나오게 되고요. 보험업의 허가는 보험 종목별로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는 당연히 금융위원회에서 받고 보험 종목별로 받아야 되는데 보험 계약별로 받는다는 지문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챙겨봐 두시고. 자, 제3보험의 모집 자격은 뭐 생명보험의 모집 자격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자, 먼저 등록기관은 보험회사를 통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업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협회, 그러니까 만약에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회사에서 제3보험을 등록하신다고 하면 그 해당 협회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는 금융위원회 대신에 법원에 뭐 등록을 해야 된다거나 보험협회가 아니라 보험연수원, 금융감독원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뭐 생명보험 앞쪽에 우리 모집인에서도 모집 자격 공부하실 때 아마 비슷하게 함정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한다 그러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모집한다 그러면 손해보험협회에 등록하시면 되고 제3보험만 모집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협회든 상관없이 양보험협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협회 한 곳에 등록하시면 판매는 가능하고요. 시험 문제에는 양보험협회에 모두 등록해야 된다거나 보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형태의 지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3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은 마찬가지로 일부 완화되는 조건은 있지만 생명보험하고 동일합니다. 제3보험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그래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고요. 시험, 제3보험 설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 이수 후에 1년 이내에 시험 합격하셔야 되고 시험 합격하시고 1년 이내에 교육 이수하셔야 되고요.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교육을 이수하신 분, 그런데 등록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경력자로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만두고 나서 3년 이내에 등록해야지 그만두고 3년이 경과했다면 그 이후에는 새로 신규로 시험 보셔야 된다. 동일한 개념이죠. 개인인 제3보험 대리점, 제3보험 중개사의 등록 요건을 갖추신 분은 당연히 제3보험 설계사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요. 자, 제3보험의 특징을 보시면 보험업법상 제3보험은 리스크의 상위성을 고려해서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의 겸용은 금지하고 있다.
요거는 뭐 재산보험하고 상관없이요.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은 서로 겸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위험을 우리가 담보하는 것이라면 손해보험은 단기적으로 거대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서로 다른 걸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겸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3보험에 대해서는 겸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재산보험을 겸용하거나 손해보험에서 재산보험을 경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주계약의 사망보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망보장이나 질병사망은 특약 형태로만 설계를 해야 된다. 재산보험에서는. 그래서 이 지문은 뒤에도 계속 나오는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재산보험에서는 상해사망, 질병사망을 주계약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특약으로 해야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보험의 질병사망 특약에 대해서 이제 부가 요건을 보시면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간이나 금액이나 환급금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반면에 손해보험에서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시험에. 그래서 첫 번째, 보험 기간은 그 새만기로 80세 만기까지만 설정할 수 있고요. 보험 가입 금액은 개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요. 만기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숫자는 80세 그리고 2억 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옆에서 제가 써드린 것처럼 80세를 100세 만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2억 원을 3억 원이라고 한다거나 위에 있는 것처럼 손해보험사는 94 만기 2억 원 이건 틀린 거죠. 왜? 90세가 아니라 80세니까 생명보험사는 94 만기 5억 원으로 가입했다. 이거는 맞는 거죠. 왜? 제한이 전혀 없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구별해서 좀 봐주시고 맨 밑에 보시면 질병사망특약은 질병사망특약 3억 원은 생손보사에서 공통으로 개발이 가능한 보장담보다 이런 질문이 나왔다. 틀린 거죠. 생명보험에서는 가능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니까 손해보험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꼬아서 내는 지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보험사고의 대상과 보험금 지급 방법인데요. 보험사고의 대상은 생명보험에 대한 사고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고요. 손해보험에 대한 사고는 재산상의 손해라면 제3보험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상해, 두 번째 질병, 세 번째 간병이 사고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가입은 제한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퇴행성, 나이를 먹을수록 발병률이 높은 이런 질병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고연령자나 아니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어쨌든 상해의 위험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산보험은 고령자의 가입이 제한된다는 틀린 거고요. 질병보험만 제한된다.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 자, 보험금의 지급 방법은 생명보험은 주로 정액으로 그리고 손해보험은 주로 실손으로 보상했잖아요. 그런데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 정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얼마 이렇게 진단비를 정액으로 줄 수도 있고 수술비, 입원 일당, 그 다음에 위로금 이런 것들은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반면에 실손보상은 뭐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손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액보상과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구별해 주시고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건데요. 피보험 이익은 보험을 얻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니까 정의를 한다면 보험 계약의 목적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보험금을 이제 금전으로 환산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가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존재 여부와 귀속이 보험 사고 전에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고 나기 전에 내가 얼마의 이익을 얻을 거라는 게 정해져야지 사고가 나고 나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보험 사고 후에 확정돼야 된다. 전이냐 후냐의 차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지문이고요. 세 번째, 피보험 이익의 최고 한도는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목적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차가 됐든 집이 됐든 차라고 할게요. 차 하나에 예를 들면 뭐 1억 원짜리 차가 있는데 보험을 2억 원짜리 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고의 가치, 이걸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데 그 가치를 넘어서는 피보험 이익은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 한도를 최소 한도라고 시험 문제 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초과보험,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 그 목적물의 최고 가치를 초과해서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다섯 번째, 이 손해보험에서는 이 피보험 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건물의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이게 만약에 전소가 됐다면 그때 보상금 얼마가 나갈지, 이걸 이제 가액과 가입금액과 피보험 이익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자동차 보험이나 재산 같은 것들은 이렇게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데 생명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신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생명, 신체를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생명보험은 피보험 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이 피보험 이익이라는 개념이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 시험 문제에는 생명보험도 피보험 이익이 있다든지 손해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지문들 나오고 있으니까 비교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피보험 이익이 생명보험은 보험사고가 사람의 생존 사망, 손해보험은 재산손해, 재산보험은 상해, 질병, 간병이죠.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 사람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없고요.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정액보상, 손해보험은 실손보상, 그 다음에 재산보험은 정액보상도 가능하고 실손보상도 가능했고요. 피보험자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은 보험사고의 대상,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람이라면, 손해보험은 보상의 권리자, 자동차 소유주, 건물주 이런 재산의 소유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고, 제3보험도 신체이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고요. 보험기간은 생명보험은 주로 장기, 안정적인 위험이라면 손해보험은 주로 단기이고요. 재산보험은 단기와 장기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과 관련돼서는 제3보험도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고요. 밑에 보시면 제3보험은 보험기간을 장기로 하여 개발할 수 없다. 재산보험은 장기도 가능하고 단기도 가능하다. 이것도 비교해 주시고요. 자, 재산보험의 설계 기준인데요. 재산보험의 상품 설계의 일반 기준은 제3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된다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상해, 질병, 간병 같은 경우는 다 보장이잖아요. 그럼 보장성 보험은 납입보험료보다 생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더 적거나 같아야 되죠. 초과할 수 없는 거고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책임준비금 지급 후에 계약은 소멸한다. 예를 들면 질병보험을 가입했는데 질병이 아닌 사고로 사망하셨다. 그럼 질병 사망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 해당 목적이 아닌 사망인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가끔 기납입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거나 해지 환급금을 지급한다거나 해서 금액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준비금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사례를 제가 밑에 보여드린 거죠. 질병보험을 가입했는데 뭐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든지, 거꾸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상해 이외의 질병으로 사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뭐를 지급한다고요?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어떻게 되죠? 소멸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제3보험은 정액보상도 가능하고 실손보상도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렸죠. 수술비 같은 경우는 정액, 예를 들면 1회당 얼마, 예를 들면 수술 한 번 하실 때마다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수술비를 실손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니까 정액, 실손 모두 가능하고, 실손 보상 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내역을 서로 간에 교환을 해서 그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비례 보상한다. 이건 뭐냐면 중복 보상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제 손해를 보상해요. 수술하시게 되면 수술비를 보상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수술비에 대한 실손 보상을 A 보험사에도 들고 B 보험사에도 들었다.
그러면 한 회사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으면 양쪽에서 2배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 금액의 가입금액 기준으로 비례해서 퍼센트로 나누어서 결국 양쪽 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실제 손해만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요걸 저희가 이제 비례보상하거든요. 비례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례보상한다.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정액 보상형 상품은 다수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된다. 틀린 거고요. 실손보상 상품은 다수 가입하였더라도 비례보상하지 않는다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념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제3보험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제3보험의 첫 번째 상해보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